이상하게도 어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에요. 그의 솔직한 고백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의 말이, 숨결이 그녀의 가슴을 흔들고 있었다. 끝사랑 연가 시작합니다. 50을 넘긴 미선은 10여 년 전 남편과의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이미 대학을 졸업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미선은 조용한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조용하고 단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규칙적인 생활과 성실한 일은 그녀의 공허함을 덜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와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루틴이었다. 약국으로 출근할 때는 항상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다. 단골 고객들의 얼굴은 이제 익숙했고 그들의 작은 일상 이야기들이 미선에게는 소소한 위안이 되었다. 저녁에는 혼자 간단한 식사를 하고 독서나 드라마 시청으로 시간을 보냈다. 평화롭지만 어딘가 공허한 일상의 반복이었다. 어느 날 큰딸 수민이 주말에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 말에 미선은 평소보다 집을 더 깔끔히 정리하고 특별히 좋은 창잎도 꺼내 놓았다. 거실의 소파 커버를 새 것으로 바꾸고 부엌에는 수민이 좋아하던 과자들을 준비했다. 친구라니 누구일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녀는 문득 이상한 기대감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토요일 오후 화장대 앞에서 미선은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다. 세월의 흔적이 눈가와 입가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다. 연한 핑크 립스틱과 은은한 눈화장이 그녀를 한결 밝게 보이게 했다. 문이 열리고 수민이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청년은 깔끔한 인상에 2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선한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그의 이름은 도영. 수민과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라고 했다. 도영은 밝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고 미선에게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영입니다.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눈빛. 순간 미선의 심장이 작게 요동쳤다. 맑고 깊은 음성, 진심이 담긴 눈빛이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손짓했지만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저 눈빛은 어디서 본 것일까? 왜 저 팔찌가 낯설지 않을까? 도영의 왼손목에 채워진 은색 팔찌가 미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빈티지한 디자인으로 대학 시절 그녀가 잠시 사랑했던 한 남자가 늘 차고 다녔던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설마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그 사람은 이미 먼 기억 속의 존재가 된 지 오래였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도영은 예의 바르면서도 자연스러웠다. 수민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 싱그러웠고 미선에게도 간간히 질문을 던지며 대화에 참여시켰다. 그의 배려 깊은 모습에 미선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친구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이 어이없었지만 감정은 이성보다 한 발 앞서 흔들리고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느낌은 무엇인가? 단순한 호감인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가? 이후로도 도영은 수민과 함께 종종 집에 들렀다. 처음엔 어색했던 미선도 어느새 그가 방문하는 날이면 화장대 앞에 한 번 더 서게 되었고 약간의 립스틱을 바르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났다. 미선은 스스로를 경계했다.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영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조용히 뛰었고 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마치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었다. 도영은 종종 미선에게도 말을 걸었다. 학교 이야기, 취업 준비, 책 이야기 등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그는 점점 미선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그의 대화 방식은 또래 친구들과는 달랐다. 깊이 있고 사려 깊었으며 미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그녀가 약국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들었고 때로는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어느 날 도영이 약국에 혼자 나타났다.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괜찮으시죠? 미선은 놀라며 웃었다. 그녀는 당황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내심 기뻤다. 그날 이후 도영은 약국에 가끔씩 들러 간단한 약을 사며 안부를 묻곤 했다. 두통약을 사러 왔다가 미선의 피로한 모습을 보고는 비타민을 권하기도 했고 목감기 기운이 있다며 꿀차를 우려 마시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미선은 감동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따뜻하고 묘하게 진심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약국이 한가할 때 도영이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조금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미선은 그에게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차 한 잔을 권하며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을 때 도영은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 팔찌가 미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햇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은색 팔찌. 미선은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팔찌 어디서 산 거예요? 이거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랐죠. 도영이 팔찌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표정이 잠시 그늘졌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누군가 선물해줬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미선의 숨이 멎었다.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입술 끝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다.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 그것은 그때 그녀가 선물했던 팔찌였다. 혹시 도영은? 미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20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 그녀는 잠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미선은 상처받은 채 그를 기다리다가 포기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의 아들이 자신의 딸과 친구가 되어 나타났다는 것인가. 그날 밤 미선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여다봤다. 대학 시절 사진들 사이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찾았다. 도영과 닮은 눈매, 비슷한 미소.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감정은 통제를 잃어갔다. 미선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도영이 웃을 때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아버지를 닮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현재의 금기된 감정이 뒤엉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미선은 밤마다 자신과 싸웠다. 이런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딸의 친구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마음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도영의 목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뛰었고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다.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단골 손님들이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고 물어보기도 했다.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인다거나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미선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그렇게 표가 나는 것일까? 수민이 잠시 여행을 가며 집을 비우던 날, 도영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미선을 초대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나갔다.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했고 그의 제안이 반갑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둘이서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다. 평범한 식당, 소박한 대화. 도영은 미선에게 약국 일에 대해 물어보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은지 걱정했다. 그의 배려 깊은 모습에 미선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날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테이블 너머로 건네지는 시선, 우연히 닿는 손끝. 모든 것이 미선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도영의 옆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상하게도 어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에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의 말이, 숨결이 그녀의 가슴을 흔들고 있었다. 미선도 같은 기분이었다. 도영과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공원을 거닐며 나눈 대화는 깊고 진솔했다. 도영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이야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로움, 그리고 지금의 꿈과 고민들을 털어놓았다. 미선도 이혼 후의 공허함,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버거움, 그리고 지금의 평온하지만 때로는 적적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차이 때문에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도영에게는 그리웠던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미선에게는 잃어버린 청춘의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영이 미선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잠시 마주친 시선에서 둘 다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영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미선은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간단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금기된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미선은 수민의 방에서 떨어뜨린 핸드폰을 줍다가 메시지 하나를 보게 된다. 수민이 도영과 주고받은 대화 속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가끔 나보다 오빠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수민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느낀 걸까? 딸의 예리한 직감에 미선은 당황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티를 냈던 것일까? 불안이 미선의 가슴을 휘감았다. 며칠간 미선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도영이 집에 올 때도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지 않으려 했었고 시선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고 도영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수민이 학교에 간 사이 도영이 약국을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다. 미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맞았다. 도영은 한동안 말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 이 마음 감추기 힘들어요. 미선의 손이 떨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연 것이다. 수민이한테 미안하고 어머니께도 죄송하지만 전 진심이에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말문이 막혔다. 예상하고 있던 고백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기쁨과 당황,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 순간 수민이 집으로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약국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본 수민의 눈에 비친 것은 어머니와 도영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었다. 도영과 미선의 거리, 정적. 수민은 문득 무언가를 알아채듯 두 사람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에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미선은 재빨리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 수민의 예리한 눈빛이 엄마와 도영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파악하려 했다. 아, 그냥 두통약 사러 왔어. 도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수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을 살펴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미선은 가슴이 뛰어 목소리가 떨릴까봐 말하기가 두려웠다. 그날 저녁 수민은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미선을 바라봤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미선은 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 도영도 그 이후로 며칠간 나타나지 않았다. 미선은 그가 수민을 배려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꼈다. 약국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일주일 후 수민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다. 도영 오빠가 요즘 왜 안 오는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선은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딸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수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도영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했다. 그날 밤 미선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이 감정을 계속 품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딸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도영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날 이후 미선은 도영과 연락을 끊었다. 수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전의 웃음을 되찾지 못했다. 뭔가를 그녀는 알았던 것이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도영의 달라진 태도에서,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에서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은 감정이 있음을 직감했다. 미선은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다. 이 감정은 사랑이었는가, 외로움이었는가? 50을 넘긴 여자가 25 청년에게 품은 마음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여성으로서의 갈망이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것일까?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자주 멍하니 있곤 했다. 단골 손님들이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짓기 어려웠고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도영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이 열릴 때마다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한 달이 지났다. 수미는 예전보다 엄마를 더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마치 엄마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미선은 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영이 요즘 약국에 온 적이 있는지. 미선은 없다고 대답했지만 딸의 눈빛에서 이미 어느 정도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수민은 엄마 방으로 찾아와 말했다. 엄마, 도영 오빠한테 마음 있으시죠? 미선은 놀라서 딸을 바라봤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수민의 진지한 표정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후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수민아. 수민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복잡해요. 그 대화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이해가 생겨났다. 수민은 엄마의 감정을 탓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미선은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더 이상 딸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도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보지 말아요. 도영의 답장은 없었다. 대신 미선은 며칠 뒤 약국 앞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도영의 팔찌와 쪽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이 줬던 것, 당신이 간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진심입니다. 미선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이와 상황이 만든 벽을 넘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다. 팔찌를 손에 쥐고 미선은 과거를 떠올렸다. 20년 전 그 남자에게 선물했던 팔찌가 그의 아들을 통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운명의 장난 같았다. 어쩌면 그때의 사랑도 지금의 사랑도 모두 같은 궤도 위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감정을 기억으로 묻었다. 가슴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되 더 이상 현실로 끌어내지는 않기로 했다. 수민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회복되었고 도영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한 계절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미선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가끔 그 팔찌를 바라보며 잠시 그때의 설렘을 기억하곤 했다.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